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답변을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그리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전개했는지 그 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제 문장, 아이디어 정답을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답을 말함으로써 채점관 선생님들에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채점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먼저 정답을 듣게 되면 그 다음 부분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듣게 되시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예시를 그 다음 문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대 효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문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는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제 아이디어를 다시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의 특징으로는 먼저 두 갈식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체화 부분을 포함시킨 이유는 실현 가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 아이디어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가 이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당성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통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답변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장에서 아이디어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답변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에게 1일 미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주제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체화,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를 빌리거나 숙제를 물어보거나 인사를 하는 등 하루 3번 친구와 대화해보기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대 효과는 이를 통해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보다 더 화목한 학급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은 따라서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복,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 3번 친구와 대화해보기와 같은 1일 미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에게 1일 미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를 빌리거나 숙제를 물어보거나 인사하는 등 하루 3번 친구와 대화해보기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주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보다 더 화목한 학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 3번 친구와 대화해보기와 같은 1일 미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논리적이고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게 들리나요? 자, 이렇게 답변 틀, 즉 템플릿을 만들었으면 응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기본 틀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 틀을 더할 거는 더하고 뺄 거는 뺨으로써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이 남을 때 기대 효과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축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 번째 문장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생략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템플릿을 상황에 맞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틀에서 유형에 맞게 이 템플릿을 변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심층 면접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 교직관을 제시하는 유형, 즉답형, 비교 또는 제가 반대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변호하게끔 하는 그런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이 기본 틀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템플릿을 구성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본 템플릿에서 해당 유형에 맞게 변형을 줬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유형별로 어떻게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함께 예문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떠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구상의 차원과 답변 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층 면접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템플릿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